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스탑 사인 앞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차로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이 스탑 사인을 잘 몰라서 실기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스탑 사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한 3초 정도 멈춰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는 스탑 사인에 서게 되면, 정확하게 멈추게 되면 몸이 뒤로 약간 제껴지게 됩니다. 달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뒤로 제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왼쪽을 보시면서 1001 and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서 1002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순서를 고려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초가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1001 and 1002 하고 가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초를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을 미국에서는 풍습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어릴 적에 술래잡기 할 때에, 그때 이제 술래가 되는 사람이 1에서 100가지를 해야 될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00가지를 카운트하지 않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글자 숫자가 10자거든요. 이것을 10번 하고 나면 마치 100을 숫자를 헤아린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술래잡기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게 통용되어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것을 1001 and 1002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그냥 통용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스탑 사인의 모양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모양은 팔각입니다.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색깔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정면으로 볼 때는 빨간색이고 등판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쇠판 그 색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팔각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면으로 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건너편에 있는 표시판은 팔각 모양을 보면, 그리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인 모양이 팔각이면 그게 스탑 사인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글씨는 나라마다 다르죠. 미국에서는 스탑이라고 되어 있고 멕시코에서는 알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지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각 나라마다 안에 있는 글씨는 자국어로 되어 있지만 모양 자체는, 그리고 색깔 디자인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스탑 사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lways stop입니다. 스탑 사인 밑에 시리에마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시리, 또 대부분은 요즘 스탑 사인이 사거리에서 골목마다 스탑 사인이 다 있을 때에는 밑에 always stop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four-way stop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 stop이 있으면 이게 모든 길에 스탑 사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four-way stop 이러면 사거리인데 매 거리마다 다 스탑 사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혹 어떤 곳에는 always stop, four-way stop이 없더라도 전체가 다 스탑 사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글자에 always stop, four-way stop이 있으면은 그걸 믿으시면 되고요. 근데 없다 할지라도 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서 1001 할 때에 옆에 팔각 등판이 있으면 스탑 사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으로는 거의 같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가 건물이나 이런데 쇼핑몰 들어갈 때는 입구에는 스탑 사인이 없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스탑 사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스탑 사인이 4개 있으면 건너편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오른쪽 편에도 스탑 사인이 같이 있습니다. 혹 어떤 곳에는 한쪽에는 차량 흐름이 많기 때문에 스탑 사인이 없고, 다른 쪽에는 차량 흐름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스탑 사인이 있는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주택가에서는 내 쪽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건너편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한 다음에 왼쪽에 팔각 등판이 있는지
보고 보이면 이게 스탑 사인이 다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웨이 스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웨이 스탑은 사거리에서 한쪽 방향은 스탑 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탑 사인이 있고 건너편에는 있고 근데 좌우에는 스탑 사인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는데 나는 스탑 사인이 없는데 좌우에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가에서 내가 가는 길에 스탑 사인이 4개 없으면 좌우에는 거의 한 99%는 스탑 사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나는 스탑 사인이 없어서 가고 있는데 좌우에도 같이 없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지, 일반적으로는 내가 없으면 좌우에는 스탑 사인이 다 있습니다. Always stop은 거의 사거리에서 있지만 혹 삼거리에도 Always stop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오거리에도 Always stop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거리에 Always stop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삼거리에도 Always stop인 경우가 있습니다. Always stop에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도착한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온 차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또 성질 더러운 사람도 먼저 가고, 그리고 좀 성격 안 좋은 사람도 먼저 갑니다. 가능하면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정확한 원리는 도착한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순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면 도착한 순서대로 가고요.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한 차는 직진을 하고 또 한 차는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가 있고 또 우회전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가 두 번째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좌회전하는 차는 항상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시험을 치다 보면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서면서 저 차가 먼저 섰냐 내가 먼저 섰냐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먼저 섰다 싶으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본인은 정확하게 멈춘 다음에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1002 하고 약 한 3초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치지 않는 일반인들은 교차로에 3초씩 멈추었다가 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스탑사인 앞에서 다른 차들은 스탑사인을 지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때가 있는데 한 10대가 가더라도요, 한 대도 정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3초씩 멈추는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하나도 없이 있을 때에 그때 정확하게 와서 3초를 멈추었다가 가는 그런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지 않는 다른 차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0.5초, 어떤 데는 한 1초 정도 먼저 섰다 하더라도 상대편 차가 혹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면 양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순서가 너무 확연하게 내가 멈추고 나서 저쪽에 아직 한 5m 정도 뒤에 아직 멈추지도 않은 차가 오고 있는데 그 차가 멈췄다가 가도록 양보하게 되면 실기시험에서는 실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슷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확연하게 내가 먼저 섰고 저 차는 아직 멈추지도 않고 아직 한 스탑사인에서 5m 정도 뒤에 있는데 그 차가 와서 멈추었다가 가도록 이렇게 두면 그것은 양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권을 지키지 않으면 실기시험에서는 실격 처리를 합니다. 비슷하게 한 0.5초나 1초 정도 같으면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운전하면서 0.5초, 한 1초까지도 서는 사람도 드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1초 뒤에 도착했는데 나는 양쪽을 다 보고 한 3초 정도 있다가 가게 되면 그 사람은 1초만 멈췄다가 출발하면 결과적으로는 나보다 1초 먼저 출발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가 출발했는데 나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대가 거의 시간차는 약간 있지만 동시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시험 칠 때에는 시험관은 실격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두 대가 동시에 교차로에서 출발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 차가 잘못한 거 아닌가? 물론 저 차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고를 방지해야 될, 그러니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탑 사인 중에서 투웨이 스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웨이 스탑은 스탑 사인이 내 쪽에 있을 경우가 있고 내가 가는 쪽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내 쪽에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첫 번째 스탑 사인 라인 전에 서야 됩니다. 그 스탑 라인과 그리고 내 차 범퍼가 한 30에서 한 60cm 정도 떨어지는 거리면 됩니다. 그 선 위로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멈추고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1002 좌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섰는 것은 보행자를 위해서 멈춰 선 거고요. 그리고 좌우에 스탑 사인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탑 사인이 없으면 그게 투웨이 스탑인 거예요. 근데 스탑 사인이 없는데 좌우를 봤을 때에 이게 주택가인 경우에 좌우가 한 60m 이상 보이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 보이면은 차가 없으면 그 다음 가면 됩니다. 안전하면. 그런데 좌우에 차가 멀리 60m까지 안 보일 경우에 또 스탑 사인이 이 주택가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큰 도로로 나올 경우에는 좌우를 봤을 때에 한 100m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그 도로의 속도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가 40마일 이상 이렇게 되면 한 100m까지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안 보이면 앞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시고 브레이크를 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놓는 게 아니라 아예 엑셀을 밟죠. 엑셀을 밟으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달리는 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고 우리가 확 나가게 되면 그냥 달려 나오는 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겁을 주지 않도록 브레이크만 살짝 들면 됩니다. 살짝 들고 좌우가 주택가라면 한 60m, 그리고 큰 도로로 나가는 경우는 한 100m까지 보일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면 그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투웨이 스탑에서도 내가 서고 그리고 좌우에는 일단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건너편에 차가 있을 경우에 나도 직진을 하고 건너편 차도 직진을 하면 서로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으면은 그냥 도착한 순서 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차 신경 쓸 것도 없이 연관이 없을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은 always stop도 마찬가지입니다. always stop도 비슷하게 도착했을 때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가 그다음,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는 마지막, 이렇게 가지만 순서가 확실히 차이 날 때, 이럴 때는 방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투웨이 스탑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같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직진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 그럼 두 대가 방향이 같잖아요. 그때 비슷하게 도착했으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회전하는 차가 또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도 스탑사인에서 멈추었고 그리고 건너편에서도 스탑사인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좌회전을 하고 건너편 차는 우회전을 합니다.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우회전하는 차가 건너편 차이기 때문에 그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차가 직진을 해도 그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좌회전을 하면 나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건너편 차가 직진을 하는데 내가 약간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한 1초 정도 먼저 도착했는데, 아니면 뭐 2초, 3초 먼저 도착했는데, 그때에 좌우로 차가 스탑사인이 없는 길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의 차는 직진하려고 먼저 섰습니다. 나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건너편 차보다는 내가 먼저 섰습니다. 그런데 좌우차가 계속 다녀가지고 3초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선권이 누가 있느냐? 건너편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좌우에 방해되는 차가 없을 경우에 내가 좌회전하는 차인데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은 안전할 경우에 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차가 직진이나 우회전하는 차가 나보다 조금 뒤에 섰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차 때문에 서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 3초가 넘어가게 되면 건너편 차가
직진하면 나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해도 나보다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내 쪽에 스탑 사인이 없고 좌우에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가는 25마일입니다. 그러면 25마일 속도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서 교차로 진입하기 6m 전에 좌우를 한 고개를 30도 정도 이렇게 이상 보시면 됩니다. 30도에서 45도 사이 한 30도 정도만 봐도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좌우를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데 속도는 줄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차로가 스탑 사인이 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에서는 눈먼 교차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ind intersection이라고 합니다. 스탑 사인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교차로는 미국에서 어떤 곳에 있는가 하면 한적한 주택가, 시골 같은 곳에 그런 곳에는 눈먼 교차로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좀 복잡한 주택가는 눈먼 교차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운전해 가다가 좌우에 스탑 사인이 거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이제 좌우 보면서 팔각으로 된 등판이 있나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봤을 때에 팔각 등판이 있다는 말은 스탑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25마일로 주택가에서는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그 대신 좌우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 지날 적마다 브레이크 밟고 좌우 보고, 교차로 지날 적마다 브레이크 밟고 좌우 보게 되면 실기시험을 칠 때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운전이기 때문에 실격시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브레이크 바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교차로마다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차 뒤에 따라오는 차가 스탑 사인이 없는 이 도로 상황을 알고 따라오다가 앞에 차가 그냥 달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되면 뒷차가 앞차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격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all-way stop과 그리고 two-way stop이 있지만 혹 눈먼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골목에 있는 교차로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먼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속도를 15마일 밑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25마일을 할지라도 눈먼 교차로를 지날 때는 15마일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교차로 진입하기 6m 전에 20피트 전에 좌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실기시험을 칠 때에 눈먼 교차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25마일로 가게 되면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다 할지라도 좌우를 안 보고 그냥 가게 돼도 실격 처리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실기시험에 보면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라고 있는데 그 중에 dangerous maneuver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운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탑 사인이 다 없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옆에서도 같이 또 빠르게 오게 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속도를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15마일 밑으로 낮췄다 할지라도 좌우를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가면 그것도 역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특별히 주택가에서 스탑 사인을 만났을 때, 또 all-way stop, 또 two-way stop, 그리고 눈먼 교차로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 아직 스포천TV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